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2017년 3월 10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정리해 가면서 국민들 앞에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엄희순 부장검사팀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공무원은 뇌물이고 일반인은 수재입니다.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지하로에가 싹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42분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이게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25년형까지 선고받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사한 이런 말하자면 파렴치범이 수사한 내용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잠시 후 논하기로 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화천대유가 소속되어 있던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50억 원의 김앤바이기도 합니다.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무려 200억 원 상당의 땅, 나중에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은행 등은 내부에서 반대가심에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대신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1,500억 원짜리 여신 의향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1,500억 원짜리 여신 의향서를 발행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얘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1,500억 원짜리를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 줬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대가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50억 원의 김앤바가 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불려지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소환조사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거나 진술 또는 정황은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는 양재식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을 조사한 뒤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영장 칠 겁니다. 왜 영장 칠 것이냐 하면은 일단은 혐의가 증거가 있는데도 정황이 있는데도 혐의 부인할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바로 영장 칠 겁니다. 오늘 영장 칠 것이냐, 어쩌면은 내일쯤 칠 수도 있고요. 영장 청구하게 되면 일단 어디로 갑니까?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갔다가 영장, 만약에 오늘 영장 친다면 그렇습니다. 만약이긴 하지만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게 천화동인 오유 소유주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이건 자기네들이 먼저 주려고 한 뇌물이 아니고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요구했다. 200억 원 내놔라. 200억 원도 표시 안 나게 살짝이 부동산 이런 걸로 내놔라. 부동산 특정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이 지난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에 의해서만으로도 영장은 나올 겁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가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법조인을 가리키는데 나머지 사람이라 치고 오늘은 박영수 전 특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 11월 달에 그 당시 화천대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털터리 깡통이었습니다. 그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즉 대장동 땅, 그리고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출자는 하지 않았지만 1,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다는 데서 이 발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만 발급이 됐다는 데서 이것도 박영수 영장 치는데 지장 없습니다. 무려 그 금액이 1,500억 원짜리 부정입니다. 부정액이 1,500억 원. 대장동과 별개입니다. 이거 대장동과 별개로 1,500억 이게 박영수가 직접 해준 거예요. 그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정영학 회계사한테 2014년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박영수를 대신해서 양재식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박영수죠. 그런 진술을 이미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영장 신에도 또 지장이 없죠. 그 무렵 양재식 전 특검보는 박영수 전 특검의 대표 변호사인 법무부인 강남, 그죠?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우리은행 부동산 금융부장 모 씨 등과 함께 컨소시엄의 구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PF 대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양재식 전 특검보가 정영학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번 일을 도와주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검장님, 그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을 고검장님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불렀어요. 이번 일을 도와주면 고검장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뇌물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뒤에 남욱 씨 등과 논의를 거쳐가지고 양재식 전 특검보한테 대장동 상가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재식 전 특검보가 고검장님 목도 포함된 것이냐 하면서 자신이 요구한 대로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취지로 재확인했다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진술을 해놨습니다. 김만배 역시도 김만배도 등을 돌립니다. 김만배가 등 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만배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진술이 벌써 몇 개예요? 정영학, 남욱, 김만배까지 그 외에 또 많지만 남욱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정영학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이렇게 진술이 일치할 때는 이거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그 당시 핵심이 3명이었는데 이 3명 모두가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 즉 200억 내놔라. 그 요구했다고 밝힌 겁니다. 검찰은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영장 100%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50억 클럽을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토목업자가 말이라서 박영수를 거쳐서 대장동에게 넘어갔던 5억 원도 일종의 담보장치 성격이 있다고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기여도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중간에 이름을 낀간하면서 5억 원을 시드머니로 집어넣은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4월 3일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사로 선정이 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 협약 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 집진세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 이후 10일 이내 5억 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는다고 규정이 돼 있고 이 5억 원을 박영수가 마련해서 낀가 넣어가지고 자기 지분을 확보한 겁니다.